대열 7의 5번째 문제 틱택토 문제를 쌤이랑 한번 천천히 하나씩 완성을 해볼게요. 일단 틱택토 게임은 이처럼 2인용 게임이고요. 이제 구글에서 틱택토라고 검색을 하면 이처럼 게임 화면이 바로 뜹니다. 그러면 지금 X와 O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컴퓨터가 X고 제가 O인가 봐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O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의 도형이 가로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완성되거나 또는 세로로 또는 대각선으로 동일한 도형이 완성이 되면 그쪽 도형의 플레이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쪽을 체크하면 여기를 이제 체크하면 제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예시는 일단 경우의 수가 3개, 세로로 3개, 가로로 3개, 그리고 대각선으로 2개 해서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다 코드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일단 2인용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 먼저 하거나 나 먼저 하거나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둘 다 입력을 받아서 하셔도 되고 또는 한쪽을 랜덤으로 설정을 해서 컴퓨터가 선택을 하게 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는 P1을 우리가 입력하는 거로 하고 P2는 컴퓨터가 설정하는 걸로 한번 처리를 해보죠. 그러면 너 한 번, 나 한 번 이런 식으로 차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례를 설정하는 불린 타입의 턴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둘게요. 그래서 턴의 값은 초기 값은 true인데 true일 때는 P1 차례로 합시다. 즉 여러분들 차례인 거죠. 그리고 턴의 값이 false가 되면 P2 차례로 하는 것으로 우리끼리 약속을 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게임이 사실은 언제 종료가 될지 몰라요. 언제 사용자가 게임을 다 한 줄 완성해서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임은 무한반복으로 시작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려면 먼저 화면에 게임을 출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제시된 이 틱이라는 배열은 1차 배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까 구글 사이트에서 보여진 것처럼 마치 2차 배열처럼 이렇게 3행 3열로 출력을 해야겠구나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출력이 된 화면을 보고 P1 차례가 되어서 입력을 해야 될 거고 또 다음 차례에 P2 차례가 돼서 또 P2가 입력을 해야 하는 형태로 순차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게임 종료를 확인하기 위한 종료 조건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종료 조건은 앞서 소개한 대로 세로 3개, 가로 3개, 대각선 2개로 8가지인데 가로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세로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각선 양쪽 X방향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우리 화면 2차 배열로 형태로 출력하는 방법 한번 예제에서 제공을 된 적이 있어서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이 배열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0, 1, 2가 됐을 때 줄 바꾸고 3, 4, 5가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요 줄 바꿈하는 부분이 2가 되었을 때 줄 바꿈이 되죠. 그래서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와 같을 때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다 적어 볼게요. 0, 1, 2, 3, 4, 5, 6, 7, 8까지죠. 그러면 0, 1, 2, 3, 4, 5 그죠? 6, 7, 8 2가 와도 5가 와도 8이 와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2예요. 그죠? 이때마다 줄바꿈을 해줘야 돼요. 요걸 먼저 명시해 놓고 그 전에는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틱에 I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 바꿈이 없어야 되겠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게임 시작 안에다가 넣어서 무한 반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위로 옮겨서 출력을 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안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올게요. 네. 자, 그럼 이제 P1 차례는 쌤이랑 턴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죠? 즉, 턴 변수의 값이 true이면 P1 차례가 돼야 되고, 네. 그렇지 않고 false가 되면 P2 차례가 되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하나 정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자, 그럼 P1 차례가 됐을 때 사용자가 선택을 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간단하게 안내 메시지를 띄워줍시다. P1 차례예요.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인티저 P1에다가 입력을 받읍시다. 자, 입력받기 위해서 제일 상단에 스캐너 변수 선언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scan.nextint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우리끼리 그런 표현이 필요해요. 지금 아까 출력 결과를 보시게 되면 전부 000이죠. 지금 아까 구글처럼 OX로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숫자로밖에 현재는 표현을 못해요. 그럼 전부 0인데 P1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하면 1이라고 우리가 숫자를 저장하고 P2가 또 선택을 하면 2라고 숫자를 저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P1이 선택했을 때 틱에 P1이 선택했을 때 그 자리를 1로 이렇게 저장을 해줍시다. 그럼 P1, 즉 사용자는 인덱스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인덱스는 0부터 8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를 주면 좋겠죠.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했고 전부 0으로 나와요. 쌤이 0을 선택을 하면 여기를 누르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1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P1이네요. 왜 그럴까요? 턴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셔서 턴을 이제 false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실행했을 때 0을 누르면, 아이고,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네, 지금 입력을 안 받아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P2 차례가 되고 P2는 이제 랜덤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P2가 0번째를 또 선택하면 문제가 되겠죠. 이미 이 자리는 선택이 끝났는데 또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요 입력받는 부분에 예외 처리가 필요해요. 어떤 예외 처리가 필요하냐? 지금 방금 P1이 0에서 8 사이의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즉 틱에 0에서 8 사이의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그 자리가 0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잘못 선택한 거죠. 반대로 0인 부분을 선택하면 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0인 부분을 선택했을 때만 1로 마킹을 해주고 또 0인 부분을 선택했을 때만 턴을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예외 처리가 꼼꼼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P2 차례를 진행하고자 해요. P2야, 너도 0에서 8을 선택을 해주고 너는 대신에 2라고 입력을 할 거고 너는 이제 P1이 시작할 수 있게 2로 바꿔주는 거죠. 일부러 아직 랜덤으로 안 했어요. 자, 0을 선택하면 이렇게 잘 표기가 되고요. 자, P2가 또 공교롭게 0을 눌렀어요. 하지만 안 바뀌죠. 그리고 차례도 안 바뀌어요. 바로 이 장치 덕분에 가능했던 거예요. 쌤이 이제 1번째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랜덤으로 설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위에다가 또 랜덤 변수 선언을 합시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 부분을 len.nextint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0에서 8이니까 사실 9라고 표기하셔도 되고 또는 틱에 length로 설정을 하셔도 9라고 적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쌤이 1번째를 누르면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P2 차례가 지금 랜덤으로 처리가 돼서 화면에 잠깐 안 보였고요. 여기에 LN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이 조금 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화면에 P2가 뭘 입력했는지 출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P2 출력과 동시에 줄바꿈이 되니까 아까처럼 화면이 꼬이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요. 자, 제가 0번째를 선택을 해서 1이 마킹이 됐고요. 랜덤이 5를 선택해 준 덕분에 이 부분이 마킹이 됐습니다.